공돈 8강 인수분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언제 들었어요? 1학년 1강 첫 단원에서 소인수분해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소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는 어떤 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 이 인수분해는 수가 아닌 뭐를, 식을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하시면 돼요. 어떤 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하고, 인수라는 것은 곱셈식으로 나타나여진 각각의 것들. 뭐 6은 2 곱하기 x라고 한다면 이 2와 3을 소인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식이 존재했을 때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식을 곱셈식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곱셈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하고, 그 곱셈식으로 나타내어진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는 항상 1과 자기 자신도 포함해요. 그래서 이 식의 인수 그러면 우리는 1을 말할 수도 있고, 맞죠? 이 식의 인수 그러면 1 또는 x 플러스 3 또는 x 마이너스 1 또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수라는 것은 인수분해하여 나타내어진 곱셈식의 각각의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인수라고 하고, 그 인수에는 1과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수분해 단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뭘로 연결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 ax제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a 곱하기 x로 이루어져 있죠. bx라는 것은 b 곱하기 x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bx라는 얘네들은 이 항을 구성하는 곱셈의 어떤 인수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공통인수라는 것은 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문자나 수를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뭐가 있어요? x와 x가 있죠. 이런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데, 공통적인 x를 곱하여줬으니까 얘도 x가 곱하여졌고 얘도 x가 곱하여졌으니까 이 공통적인 인수 x를 밖으로 빼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ax, 여기는 x가 빠졌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ax가 남았겠죠. ax. 그 다음 플러스니까 플러스, x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b만 남았겠죠. b. 이렇게 인수분해한다. 이런 것들을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ax제곱 y와 마이너스 axy의 제곱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가 들어있겠어요? 얘도 a가 있고 얘도 x가 있고 얘도 y가 들어있죠. 그러면 결국은 a, x, y가 공통인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얘는 x는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 x가 하나 남겠네요. 얘도 a, x, y인데 y가 두 개인데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y 하나 남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인수를 찾으세요 하면 당연히 1과 a와 인수는 1과 a와 x와 y와 x 마이너스 y, 그 다음 뭐 a x도 돼요. 그 다음 a y도 됩니다. 그 다음 a x y도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x y도 되겠죠. 그 다음 a x y x 마이너스 y도 되겠죠. 물론 이것도 돼요. a x 마이너스 y도 인수가 됩니다. 그 다음 x 마이너스 y도 돼요.
y, x 마이너스 y도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x, y, x 마이너스 y. 이런 것도 다 돼요. 또 뭐가 있겠어요? a, y에 x 마이너스 y. 이거 다 각각의 인수가 됩니다. 즉, 인수라는 것은 곱하여진 각각의 것들에 대한 곱의 가정도 다 인수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다음 중 뭐 어떤 식의 인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어진 예문에서 얘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럴 때 인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x 플러스 y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x 마이너스 y가 있는데 x 플러스 y가 있다. 얘는 인수가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방법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돼요. 왜냐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형태의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 곱하기 x 곱하기 x로 이루어졌고, 4x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 곱하기 x로 이루어졌겠죠.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2와 2가 있고, 그 다음에 x와 x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인수분할 수 있다? 2x가 있고, 얘는 x가 2x가 빠졌으니까 x가 남았죠? 마이너스 얘도 2x가 빠졌는데 2가 남았겠죠? 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수분해가 내가 한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건지는 다시 검산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곱해 보면 되겠죠. 곱해 봐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정확하게 원래 식이 나왔으면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것에 대한 인수분해는 가장 간단한 형태 인수분해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형태 인수분해인데 요것 또한 제가 한 이유가 뭐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인수분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인수분해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런 인수분해와 가장 중요한 X자 법칙 인수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과 곱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 세로와 여기 세로에 들어갈 수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곱해서 x제곱의 수가 되는 것을 써주는 거예요. 곱해서 x제곱이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x밖에 없겠죠. x 곱하기 x밖에 없겠죠. 여기에는 곱해서 6 들어가는 것을 쓰는데,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곱해서 6 되는 거 1하고 6이 있을 것이고, 그죠? 2하고 3이 있을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도 되겠죠. 곱해서 6 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란히 써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써주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x자 법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x로 곱하고, 이렇게 x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x로 곱했을 때 뭐가 나와요? 6x가 나오겠죠.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요? 1x가 나오겠죠. 따라서 더하면 7x인데, 요 더하면이 중요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항상 뭐와 얘와 얘가 일치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선택할 수 없다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이제 플러스만 정확히 좀 써줄 필요가 좀 있어요. 볼게요. 그럼 플러스 2와 플러스 3일 경우에 볼게요. 마찬가지로 x를 곱하겠죠. 이렇게 x를 곱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3이니까 3x가 될 것이고, x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죠. 얘도 곱해봤더니 뭐가 되겠어요? 5x가 됐다고. 마이너스 5x가 되는데 플러스 5x니까 얘는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인지 아닐 거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그죠?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x라는 게 성립되죠. 얘가 마이너스 5x, 얘가 마이너스 5x가 일치하니까 얘는 성립됐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주느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인수분해를 하는데 어떻게? xx 그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곱해서 6이 되는 거. 그 다음 더하자 x자를 곱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를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5x 이렇게 일치하면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하고 얘를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묶어간다는 얘기예요. 가로로 이렇게 묶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한 식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더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다른 걸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해볼게요. 플러스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곱해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2x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가 2x 곱하기 x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건 할 수가 없잖아요. 2x 곱하기 x라면 2x 제곱이 되겠죠. 곱했을 때 뭐가 나와줘야 돼? 2x 제곱.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곱했을 때 3이 나와줘요. 그러면 보세요. 3 곱하기 1을 하면 되겠네.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 이제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2x가 되고 여기 곱해봤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3x가 되겠네요. 그럼 뭐가 돼요? 5x.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얘는 아니겠네.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안 됐으니까 감각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되겠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3x니까 어떻게 성립됩니까? 마이너스 5에서 성립돼요. 마이너스 5에서 성립됐어.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는 일단 아니니까 지우고 이렇게 가로로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면 결국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었어. 요가 되고 요거 자리 바꾸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곱하기 관계니까 자리 바꾸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런 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턱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어떻게 써?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13 써버리는 거. 13 써버리면 2, 3은 6x에 1x 되면 7x가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감각적으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어떤 센스들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수분해 또한 연습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아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연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6x 제곱이 있고 위에 마이너스 7xy가 있고 여기 플러스 4y의 제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곱이 있다고 하면 4 하면 여기 뭐 할까요? 8 할게요. 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봅시다. 곱해서 x제곱이 일단 xx가 되겠죠 무조건. 근데 여기 곱해서 6 되는 방법은 2하고 6이 있을 수도 있고 2하고 3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y의 제곱이니까 잘 보세요. 이게 2라고 6이 돼버리면 여기 2라고 4가 돼도 어차피 더해보면 8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하고 1을 해도 8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2, 6, 12 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니겠구나. 바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다 2하고 3 하셔야 돼요. 그러면 4y 제곱이 있으니까 곱해서 4y 제곱 되는 수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 2y 정도 되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 되겠네.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든가 플러스 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였다라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군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2가 4xy가 되겠죠. 3 곱하기 2y니까 뭐가 돼요? 6x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0xy가 되네요. 얘도 안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제가 문제 잘 만들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10이라고 할게요. 이럴까? 10이라고. 제가 직접 즉흥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10xy가 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보시면 되냐면 이제 가로로 묶어 가시면 되겠죠. 가로로 묶어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로로 묶어 가시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2x 플러스 2y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라는 게 생겨지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2하고 또 2가 들어있으니까 선생님도 한 번도 인수분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인수분 한 번 더 될 수 있습니다. 2로 빼낸다 그죠? 2로 빼내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y만 남겠지. 그 다음 3x 플러스 2y로 이렇게 인수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수분해입니다. X자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방정식 할 때, 2차 방정식 할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적 업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형태의 2차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방정식 근을 구해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뭘 알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랍니다. 완전 제곱식. 이 완전 제곱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이 완전하게 제곱이 되는 식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식이 제곱이 되는 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어떤 식의 제곱되면 이런 것들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써주는 것들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보통 4x 제곱 보겠습니다. 4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얘를 아까 배웠던 인수분해로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4x 제곱이니까 2x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맞죠? 곱하면 4x의 제곱이 나오고 얘도 곱하면 3이 된다고. 그랬을 때 다시 곱했을 때 12가 되는 거 뭐 있을까? 3하고 3이 있겠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x자 법칙을 써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 성립했죠? 얘가 인수분해 되었다 되겠죠? 이렇게 가로로 묶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3과 2x 마이너스 3이잖아요.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를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식은 그죠?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식이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한 번 더 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ay의 제곱 미안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얘는 a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바로 a 마이너스 2가 똑같이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일단 상수 부분 한번 보자고요. 상수 부분은 무조건 뭐가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상수가 나오는 것들은 어떤 수의 항상 무슨 수? 제곱수가 되는 수가 돼야 된다고. 즉 일단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야겠죠.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서는
절대로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상수가 나온다라면 그것은 무조건 어떤 수의 제곱수, 그러니까 1이라든가 4라든가 9라든가 16 혹은 25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분수로 나온다라면 4분의 1, 그죠? 9분의 1, 16분의 1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얘들도 결국은 무슨 수예요? 완전 제곱수가 되겠죠. 완전 제곱수가 돼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그것은 위아래 있는 식이 똑같은 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중요한 거 가운데 있는 요거. 가운데 있는 얘는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만약에 플러스 10으로 바꿔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 플러스 바꿔버리면 결국 E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데는 얘가 플러스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수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 바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플러스로 바꿔두면 결국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수로 바뀔 수 있으니까 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수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 더 확인할 게 뭐냐면 요 10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요 10이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곱했을 때 곱한 수가 뭐가 돼요? 2x 곱하기 3이니까 6x잖아요. 항상 6x의 2배. 그죠? 2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 6x가 나오는데 그 6x는 이렇게 곱해진 수가 되더라는 거야. 이거 보세요. 반으로 나눠보면 2a가 되잖아요. 이렇게 곱해보면 2a, 맞죠? 2a의 반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 제곱식이 되게 중요해요라고 하는 이유는 시험 숙제가 아주 많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네모일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네모 안의 무수를 구하세요가 나와요. 구하세요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거의 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의 반 2가 됐다는 얘기다. 2.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일단 무조건 xx가 돼야겠죠. 그죠? 똑같은 두 수를 곱했는데 똑같은 두 수를 더해서 2가 4가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나누기 2 한 거예요. 2. 그럼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x가 되겠죠. 2x의 2배니까 4x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립되면 2x 더하기 2x 4x가 됐겠네요. 그죠? 그런데 얘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그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그지? 플러스 1만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한 것이 뭐가 돼요? 4. 이거의 답은 4가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강구하기보다는 예상하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예상하기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요.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16이 있다고 가정 할게요. 그랬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x 그 다음 뭐가 돼요? 어차피 얘는 똑같은 수가 돼야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4가 되겠지. 물론 4도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4도 되고 뭘 되겠어? 마이너스 4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쓸 수 있다라는 흔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4x 더하기 4x를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4x 더하기 4x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8x가 되겠죠. 이게 8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이런 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4x제곱 더하기 네모 x일 때 플러스 9분의 1이라고 할게요. 요것도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으세요 라는 게 이제 시험 숙제가 되는데 이런 거죠. 4x 제곱 되려면 얘들은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무조건 2x가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고 보시면 되고 9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3분의 1 됩니다 라고 가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차피 x제곱 성립돼야 되니까 이렇게 예상하기라는 게 가장 간편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방법적인 게 물론 있긴 한데 그걸 굳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보세요. 이걸 그냥 그렇게 곱하시면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x가 있고요.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x가 되겠죠. 더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4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3분의 4x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x를 더하면 3분의 4x가 되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3분의 4x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붙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완전 제곱식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셔서 예상하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크게 문제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양한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이 몇 가지가 교재나 참고서에 소개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공식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활용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활용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 합차 공식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합차 공식이란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더라. 그래서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 공식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 두시고 나머지 인수분해 공식이란 것은 굳이 활용될 때가 별로 없어요. 굳이 공식을 몰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대로 그냥 풀어내시면 인수분해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프게 다른 공식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얘는 정확하게 활용되고 정확하게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외워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워 두셔야 돼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게요. 일단 보세요. 어떤 수의 제곱 여기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 이럴 때 우리는 뭘 쓴다? 합차 공식을 쓰더라. 물론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이런 겁니다. x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이렇게 가거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그러면 얘는 당연히 x 마이너스 y의 x 플러스 y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겠죠. 4a의 제곱 마이너스 16b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4a의 제곱이라는 건 뭐의 제곱이에요? 쟤는 2a의 제곱이에요. 맞죠? 마이너스 16b의 제곱이니까 쟤는 4b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4b의 제곱. 맞죠? 4b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합차공식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니까 2a 마이너스 4b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또 2a 플러스 4b의 4b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2 있고 여기에 2를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2를 빼고 여기서 2를 뺄 수가 있겠죠. 따라서 4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로 빼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돼요. 어떻게 뺀 거야? 여기서 2가 빠지잖아. 2a 마이너스 2b가 되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2a 플러스 2b가 되니까 다 곱하기 과정이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4 요거 그대로 내려오는 배정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합차 공식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서 인수분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많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한법이 있는데 그 취한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취한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b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할까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인수분해 봤더니 오호 x 플러스 y라는 식과 x 플러스 y라는 식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려면 조금 식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얘네들을 내가 x 플러스 y를 a라는 걸로 내가 나타낼 거야.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가 a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 간단해졌네요. 그죠? 간단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자고요. a의 제곱이니까 aa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하면 1a 마이너스 3a 더하면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었네요. 따라서 이렇게 묶어내야겠죠? 이렇게 묶어냅니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는 a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해줘야 돼요? x 플러스 y로 되어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y를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으니까 a 대신 뭘 써주면 돼? 이제 x 플러스 y를 써주면 돼. a 대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a 대신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더라. 이런 방법을 우리가 치환법이라고 합니다. 치환법. 치환법과 관련된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y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요걸 보시면 x-y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3y 플러스 2, 3y 플러스가 있어. 아하, 그러면 x-2를 내가 x-2를 a라고 하고 그죠? 3y 플러스 2를 3y 플러스 2를 b라고 하자. 이렇게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치환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여기가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얘는 b가 되고 얘는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또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 a 그 다음에 플러스 3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b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지만 a로 하는 게 아니잖아. x, y로 해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a를 뭐라고 했다? x 마이너스 2. 그럼 a 대신 뭘 써주면 돼? x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고 b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b는 3y 플러스 2가 b라고 했죠. 3y 플러스 2가 b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의 b니까요. b 대신 3y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a는 x 마이너스 2라고 했고 마이너스 b는 우리가 3y 플러스 2라고 한 거죠.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9y 플러스 6 그 다음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한 번 더 정리가 또 필요한가요? 필요하네요. x 플러스 9y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x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환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들을 어떤 문자 하나로 공통적인 문자가 있으면 그 공통적인 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 마지막에 그 문자로 다시 바꿔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문제라는 게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당황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에는 감각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림차순이 일단 뭐냐?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가 큰 것부터 작은 거로 차례대로 써준다는 거야.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 알았습니까? 뭐 3차였다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그런데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x면 x, y면 y. 여기서는 일단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 제곱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y 제곱이 아니라 4x가 와야겠지. x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상수가 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 마이너스 y제곱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2차 1차, 그 다음 y에 대해서 2차 1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수가 높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나란히 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다 뭘로? 얘가 뭔가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각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몇 번씩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다 어디서 나와요? 연습에서 나옵니다. 4x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내가 마이너스 묶을 거야.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여기에서 이 안에 인수분해가 되겠네. 요게 감각이야. 그러면 y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뭐가 됩니까?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째로 뭐 x차 법칙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돼버려요.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쓰면 돼요? x라고 쓰겠지. 그죠? 여기다가는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y 플러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관건이 뭐야? 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처리하냐가 관건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와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을 때와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을 때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봅시다. 그랬을 때 곱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곱했을 때 4x가 나와야 돼요. 곱했을 때 4x가 나와야 됩니다. x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니까 xy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y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xy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마이너스 3x. 그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가 없어졌고 얘랑 얘랑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4x가 나왔잖아요. 근데 플러스 4x가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냐고 분립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된다는 결론이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볼까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니까 뭔가 마이너스 y x가 되겠지. 마이너스 y x. 그죠? 마이너스 y 플러스 x가 되겠죠. 플러스 x. 계산하면 플러스 xy. 계산하면 플러스 3x가 됩니다. 얘는 없어지겠죠. 계산했더니 4x가 됐어요. 아하, 얘는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쓰셔야겠지. 똑같아요. 답 쓰는 방법. x 법칙은 똑같이 가로로 묶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3과 자 보세요. x 마이너스 여기가 붙였잖아요. 전개해 주셔야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아하 요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 인수분해된 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x의 법칙을 쓰는 거구나 라는 게 익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시험 문제에서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인수분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는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8강 인수분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